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재개발 구역 지정, 재개발이 되게 많죠. 신속 통합도 있고,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 뭐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역 지정 등의 요건 등을 볼 때 노후도 호스밀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제가 지역 검토를 할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역 지정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건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다 비슷하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개발도 그렇고 역세권 재개발도 그렇고 다 똑같이 법령과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지원 요건에 맞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택정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옛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부르는 역세권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 사업장들이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정 요건을 보도록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차차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거의 대부분 지금 다 구역 지정 요건에 놓고 있죠. 모든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동의율과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따져야 되는데, 이 구역 지정 요건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신통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신통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장들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겹치기 지정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개발하고 있는 것은 신통 넣지 말아라. 그리고 공공재개발 요건을 보면 거긴 또 신통하고 있는 것은 공공재개발 넣지 말아라 하고 있죠. 그래서 겹치기 지정 못하게 하고 있고, 서류를 넣을 때 한 가지만 넣으라는 거죠. 또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30% 이상 반대하는 지역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한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80%니까 20%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20%를 지고 가면 더 깔끔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한 지역을 30% 살 수는 없겠죠. 그러더라도 이 현장에 30% 이상 반대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그런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예민한 얘기들이죠. 거리사용 기준이 벗어나서 현금천환자 물건이 많은 지역들은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지역들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딱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서 한 개씩 걷어내 보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거는 신통이 안 되겠네. 그럼 역세권으로 가볼까? 이것 때문에 역세권이 안 되겠네. 그럼 가로정비 사업으로 가볼까? 이것 때문에 가로정비 사업이 안 되겠네. 그럼 뭐가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데네. 그럼 이 지원 투자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가격이 막 급등을 할 때, 이 지역은 급등할 만한 이유가 뭔지 보고, 여기는 신통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기는 이유가 없네. 그럼 거기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돈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막 몇십 년, 몇백 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앞으로 1, 20년 안에 개발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통 거를 보고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공통적인 걸 볼 건데, 신통 거를 볼 때 이런 지역들은 조금 신청을 하겠지만 좀 협의 좀 한번 해달라.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들, 그 다음에 골목길 재생 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죠. 페인트 칠했던 거. 이런 지역들은 좀, 이런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좀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약간 열애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변수가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을 신청할 때 다른 것들로 겹치기 정리된 것들은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보존 지역들 같은 건 다 빠지겠죠. 보존 지역이나 문화재 지역들 같은 건 다 빠지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워봤더니 도시 지역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들, 뭐 자연공간지구라든가 뭐 어떤 역사 문화지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하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신통계획 얘기인데요. 신통계획이 지금 34,000호를 지금 지정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그러면 이제 이 개수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볼 때 지금 1차 선정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27,000이죠. 그리고 2차가 지금 35,000. 그러니까 1차는 왜 이렇게 세대수가 나오냐면 어느 정도 설계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차는 예상 세대수에서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한 35,000. 그래서 계산해보면 27,000에 35,000 하니까 6만 세대가 지금 1차, 2차 중에서 나올 것 같은데, 추가로 지금 34,000원을 더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받는 신통에서 한 34,000원. 그래서 합계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를 지금 전체 신통 물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막상 현장을 가보면
개발이 될 것 같은 지역이 있고 느낌상 안 될 것 같은, 신통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제 느낌상 안 될 것 같은 지역도 있거든요. 뭐 어느 지역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호 중에서 한 6만 호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3, 4만 호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앞번에 보여드렸던 1차가 뭐 몇 군데죠? 1차 있고요, 2차 있죠. 그래서 1차, 2차 합해서 1차가 21군데가 있네요. 2차가 25군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3차가 또 쭉 돼 가겠죠. 이 지역 중에서 안 될 만한 지역들도 좀 추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통을 또 이제 추진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기본 점수 100점인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법에서 정한 구역 지정 요건이, 이거죠. 노후 동수, 노후도. 그 다음에 노후 연면적. 가수 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이 중에서 노후도가 지금 가장 필수 요건이죠. 이게 점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면적 요건인데, 면적 요건은 점수 요건에는 없어요. 첫 번째 요 노후도 요건이 제일 점수가 크고요. 노후 연면적이 있는데, 요 노후도와 노후 연면적 제가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노후 동수는 노후 그냥 단지 그냥 건물 동수로 따지는 건데, 어떤 현장은 이런 현장도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추진하려는 현장도 그런 현장인데, 노후도는 되는데 호수밀도가 떨어지는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장들은 호수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면 호수밀도는 올라가요. 호수밀도는 올라가는데 대신에 노후 연면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점수를 얻고 이쪽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노후도가 되는 지역들은 노후도 점수랑 노후 연면적 점수가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 대신 호수밀도 점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점수들을 같이 내서 이제 몇 점이냐에 따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 요건에서는 면적이 커지면 감점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예전에는 한 3만까지였다가 지금 줄였죠. 신통 같은 경우는 6만 5천을 지금 감점 요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지 여건 중에서 이런 것들을 권장, 지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점수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게 좀 어떻게 표현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막상 우리가 꾸며서 서류를 구청에 넣었을 때 구청에서 검토하고 이걸 다시 시청에 넣겠죠. 근데 시청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연접돼 있다 이러면 이게 권장 요소가 돼요. 제가 보여드릴 좀 이따 저희 현장이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뭐 안전시설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지향은 이것도 저희 현장에 또 포함되는 건데,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 좀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별로 좀 이거 신청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통기획이다 그러면 신통이 마포구에 2개다 그러면은 더 신청 맡겠다는 거죠. 역세권 재개발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좀 빼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권리산정 기준이 나온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역세권 재개발을 좀 밀어주려는 추세구나 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닐 때 역세권 좀 위주로 좀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요. 신통은 좀 약간 좀 너무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역세권 위주로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 그때 역세권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 역세권 지역이 어떤 구역계가 부정형한지 아니면 정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별로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꾸며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서류도 꾸며야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현장도 새롭게 넣을 건데 아직 이 팀을 제가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팀이 정해지면 같이 이제 이런 서류들을 다 꾸며 내가야겠죠. 이건 이제 도정법상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노후도가 전체 3분의 2여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필수 요건 2개예요. 그래서 이게 필수 요건이고요. 그다음 노후도 연면적부터 시작해서 요거까지가 이제 그 선택 요건인데,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현장 이런 현장도 있어요. 요 2개가 위에 필수 요건 2개가 선택이 필수적으로 돼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이 한 개도 안 맞는 현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분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호수 밀도를 높이면 되니까. 지분 쪼개기 하면 호수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수 밀도 높이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가 들어가는 현장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현장이다. 그러면 노후도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전체 노후도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데, 그러면 3분의 2니까 4개까지가 노후도가 돼야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노후도가 지금 되죠. 충분하죠. 4개까지가 노후도가 돼야 되는데 3개가 지금 노후도가 돼 있으니까 충분한 거죠. 아직 신축이 3개밖에 없으니까 노후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후도가 되는 현장에서 만약에 이 땅이 팔렸다. 이 땅이 팔려서 이 땅에 빌라가 3개호가 지어졌다. 다세대가. 그러면은 하나, 둘, 3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얘는 동수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이니까 아직도 노후도가 되는 거죠. 노후도가 되는 대신에 뭐가 더 높아졌죠? 호수 밀도가 높아지죠. 호수 밀도가 이건 세 개가 되는 거니까 호수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호수 밀도와 노후도 대신에 노후도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노후도가 이제 얘는 노후도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호수밀도 얘기인데, 호수밀도는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호수밀도가 좀 한 세대당 한 명씩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헥타르당 몇 세대가 있느냐인데, 호수밀도는 60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계층을 지었어. 사계층을 지었는데 전체 12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계층을 지었는데 12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12세대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1층, 2층, 3층, 4층 중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층만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층은 피로티고 2층이 뭐 4세대다, 3층이 3세대다. 그러면 2층이 4세대니까 제일 많죠. 그럼 그 4개만이 호수밀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늘어나면 그 밑에 층, 요 위에 더 많이 올라간 것들은 빼고 제일 세대수가 많은 평면도를 이렇게 펼쳤을 때 제일 평면 중에서 세대수가 많은 것들만 호수밀도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호수밀도가 하나였다면 이때는 호수밀도가 3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호수밀도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